저희들이 좀더 내봐. 네. 교과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 김해에서 5명이 한 조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실제로 다 사려면 120권 정도를 사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김해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과서 위주로 사서 저희가 연구했습니다. 3개월을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지만 집에 교과서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사정이 어떻는지를 정말 모르십니다. 완전 백지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우리 함께했던 연구진들은 다 자녀들을 지금 이제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고 초중고 학생들을 두고 계신 학부형이셨고 그분들도 보고 많이 놀라 하셨던 그런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로서 살아왔던 길을 가면서 뒤따라온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길이 굽어지지 않고 곧장 바르게 딱 올 수 있도록 얼마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시죠. 우리는 자녀들은 우리 자녀지만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눈 뜨면 학교 보내고 캄캄할 때 애들이 들어오고 어떤 데 애들 들어오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있을 만큼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과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실제 생활은 거의 다 학교에 가서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 가서 보내고 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는 이 인생길 우리는 좋게 바르게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우리가 몰랐던 학교의 그 실상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진 길을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학교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연구했던 교과서는 보건교과서, 그리고 기술과정, 그리고 도덕교과서. 고등학교는 도덕이 생활과 윤리라는 책명으로 나옵니다.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개념을 혼란시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섹스, 성이라는 것은 남녀, 생태적인 남녀를 가르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이 섹스 말고도 더 있다, 다른 것이 있다 하여서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성이 있다. 그것을 젠더라고 합니다. 원래 젠더의 출발은 성이라는 이 섹스가 성별, 남녀 성별도 되고 성관계를 한다는 표현을 쓸 때도 쓰고 실제로 성행위를 할 때도 섹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성별만을 표현하려고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성별만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게 젠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이것을 젠더를 사회성, 후천적인 성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남녀 생태적인 성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성들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 등 50여 가지의 성, 지금은 70가지까지 나왔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들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해서 이것도 성이다 하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 젠더, 섹슈얼리티 해가지고 이 용어 자체를 혼란스럽게 해서 저는 볼 때 이게 용어 전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요. 교과서 중학교 복원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섞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끔 아이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고등학교 가면 민낯이 나옵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성적 지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젠더 교육을 시켰던 목적이 무엇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외에 다양한 성들이 존재하니 너희들도 이것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성 정체성이 섹스라는 남녀 성만이 아닌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교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을 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의 폐해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례입니다.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에 이런 젠더 교육을 시킨 결과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여자 아이들의 트랜스젠더가 40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서 18년까지에 계속 그동안 교육시킨 결과 1806명이라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 아이들이 트랜스젠더로 자신들이 정체성을 밝히면서 여자아이들이 자기들 가슴을 다 뜯어내버린 거예요. 나 남자 할 거야 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젠더 교육은 성문화를 부추기고 성별 정체성도 계속 의심시켜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서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간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애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남성 역할, 여성 역할, 이 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해서 성인지 훈련을 얼마나 시킬지 모릅니다.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젠더가 됩니다. 젠더로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사회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은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50여가지 성적 지향자들이 포함된 모든 성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잘못됐다 말하면 차별 금지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역차별을 받게 되지요. 자, 바른 성교육입니다. 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도 성을 잘못 알고 왔습니다. 성은 뭐냐? 마음심자의 몸생자입니다. 마음심자의 몸생자.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이 결합되어서 그 존재 자체인 인간이 성품을 가진 인간, 그것이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육은 섹스 교육이 아닙니다. 다 같이요. 성교육은 성품교육, 인성교육이다. 성교육은요, 인성교육이고 성품교육입니다. 우리도 잘못 알고 왔지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교 교육은 지금 이 성교육을 쾌락 중심으로 몰고 가고 있고 성기 중심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습니다. 아주 심한 거는 제가 좀 가렸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배우는 게 이 성애화 작업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남성 몸, 여성 몸에서 적나라하게 그림들로 노출시켜서 발기되는 그 과정, 여성의 성기 모양을 아주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성애화가 생깁니다. 조기 성애화. 일찍부터 성에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면 궁금해지죠. 호기심 생기죠.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 뒤지죠. 뒤지다 보면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야동 넘어가지요. 엄너물 넘어가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쪽에 탐닉하게 되고, 탐닉하면 결과가 어찌 됩니까? 몸에 충동이 오지요. 충동이면 음란물에 자꾸 접속되다 보면 본인들이 자유를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없지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부모님이 동침하는 모습, 이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손에다 휴대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찍 조기 성애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지고, 자위도 학교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정상적인 거야. 그러므로 자위해도 괜찮아. 그 자위한 데에서 몸에 이상 없어 말하지만 실제로 연구해본 결과 자위에게 부정적 결과는 엄청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진실이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있는 자기결정권에는 다양합니다. 이사의 자유가 있고요. 내가 뭐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학습의 자유가 있고, 언어 표현의 자유가 있고, 많은 자유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붙여서 내가 어리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내가 남자로 살든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든지,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든지, 내가 뭐 일찍부터 누구하고 섹스를 하든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살 것이라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학교에 1학년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활동이 뭐냐? 이성 친구로 사귈 때 이성 교제를 한다면 가능한 신체 접촉 가능한 부위가 어디냐? 예, 손잡기, 껴안기, 키스, 몸만지기, 성관계. 이게 1학년부터 가르칩니다. 말이 되는 법입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그쪽으로 성적으로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피켓하고 시위합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여자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말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러나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내가 동성애를 하든지 일찍 조기 성관계를 가지든지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가르쳐 놓고 이제 아이들이 성적이 문란해지고 성병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더 위험한 또 에이즈도 발생될 수 있고 하다 보니 임신하면 안 돼. 임신하고 나면 문제가 복잡하죠. 낙태를 하든지 낳아서 키우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피임법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피임법이 12가지가 옵니다. 최고 많은 게 12가지입니다. 결혼한 저도 모르는 피임법이 3가지나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그래놓고 뭐랍니까? 옆에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맞는 피임법, 여러분에게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시오. 아니 학생들에게 맞는 피임법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들에 나오는 모든 교과서가 거의 7, 8가지 피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우리가 봐도 이게 지금 교과서인지 아니면 성교육하는 그런 교과서인지를 모를 정도로 중학교 보건교과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우리 피임법 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피임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거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법 배우거나 우리도 성교하면 되겠네, 섹스하면 되겠네, 성관계하면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교과서에서 제가 카피해서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젠더 교육을 시켰더니 남자아이들이 게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남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에이즈 문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도 못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는 누가 걸리는지 역학조사를 했더니 남성 동성애자들이 95.7%가 남성 동성애자예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도 에이즈 70~8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발표했고 영국도 발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되었지만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이 왜 되는지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관계라는 것은 그 루트, 결정적인 루트는 숨기고 아무 상관없는 수혈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임신했을 때의 수직적인 그런 전파 그리고 주사기를 같이 썼어요. 요새 병원 가면 누가 주사기 썼던 거 씁니까? 다 일회용이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록을 해서 피해가버리고 침묵해버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그 에이즈 감염의 통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것도 모르고 에이즈에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 요즘 아시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알바, 바텀 알바, 학문 빌려주는 겁니다. 1시간에 3만원입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에이즈 감염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많은 에이즈에 걸려서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도 말 안 하고 3년 내내 국감에서도 질타를 당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라든지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 자꾸 있다고 말하죠.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원천적인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후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쓰는 것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죠. 자, 학교 교과서도 이렇게 엉망일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요리 시간 아닙니다.
합니까? 오일을 세워놓고 콘돔 키우게 합니다. 그것도 감각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는 딜도라에서 남성 성기 모양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콘돔 나눠서 키우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인데 필요합니까? 이게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 58개의 청소년 단체, 청소년들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에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성교육을 한다고 버스를 또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 문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대어놓고 아이들 나오기 전에 버스 안에 들어가서 교사가 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피임하는 법, 그리고 젠더 교육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성교육의 현장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하여서 눈을 뜨고 성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가장 강력하고 큰 1차적인 루트가 어디냐? 학교입니다. 보이시죠?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학교에서의 성교육입니다.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인데요. 용인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용인 시민신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재작년에. 거기도 보면 1위가 뭐냐? 예,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잘 못 시키죠.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 듣고 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듣고 왔는데 학교에서 들은 그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하여서 문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전에 가르쳤던 순결이라든지 몸 관리를 한다든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든지 그런 게 아이들한테 먹혀들 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학생이 참여하고 그 교육을 시켜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탕이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또 우리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동현 삼성서울병원 교수팀이 2년 동안 21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이 과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얼마나 할까 궁금했어요. 왜? 교과서를 보니까 아이들이 성관계를 못해서 안달이 것처럼 그렇게 집중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성관계를 할까? 실제적인 조사를 했는데 21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뭐냐? 예, 보이십니까?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는 경험률이 5.3%밖에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95%는 약 95%는 성관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럽니까? 왜 모든 학생이 이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왜 이렇게 우리를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드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5.3%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탈 청소년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히히락락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학창시절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학생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지 않는 아이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 교육 환경입니까? 자, 지금 청소년 HIV 환자 아시죠? HIV는 그 보균자 이름이지요. 에이즈가 진행되기 전에 균이 HIV죠. 이것이 나중에 발병되면 그게 에이즈 환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십시오. 85년에 제로였습니다. 1985년에 제로가 지금 2010년에 가니까 40명입니다. 4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그래프 하나가 전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성인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한정으로 성인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급속전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거시켜버렸습니다. 그게 2004년도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교육부가 동성애가 에이즈와 성병의 감염 통로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성애와 에이즈는 상관이 없나 보더라 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심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장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 교육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인권회가 2조 3호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적지향입니다. 이거 다 평등권으로서 인정해줘야 되고 함께 그 약자라는 그 명칭으로 약자라는 그 프레임을 걸어서 이것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만들고자 하고 그 이면에는 국가인권회도 있습니다. 그 학생인권 조례도 반드시 들어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입니다. 이거 다 성적지향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인권을 인정해주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뭐냐? 성적 취향을 인정해주고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성의 기호를 따라 살든지 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정교조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교단에서 만나 가르치는 정교조 교사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의 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성적 취향을 어느 학생이 어떠한 성적 취향을 가지든지 교사는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교육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평등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트리오처럼 어우러져서 오늘날 학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실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1년 쓰고 겨울방학 때 되면 학교 다 해가지고 다 또 폐기처분 시킵니다. 다음에 되면 새 교과서 받아서 1년 쓰고 또 폐기처분 시킵니다. 집에 안 가져옵니다. 또 꼭 열어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 교과서 개정하든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들어오신 입구에 보면 교과서 폐지 내지 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내려고 하는데요. 출판사에 보내고 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더욱더 이러한 젠더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지금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2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도 더욱더 젠더 교육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주입되어져서 아이들의 정체성 자체가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상, 우리는 비정상, 저는 죽어도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갈등의 구조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성해체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젠더를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젠더 연구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 하고 연구비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과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교과서 문제는 바로 민원 처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그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할 것이고요. 다음 1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차 아카데미가 열려질 때는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젠더가 어떤 주류를 타고 흐르며 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이슈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그런 방법적이고 대책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어둡고 음란하고 정말 더러운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에서 빛을 발하여서 밝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